오늘 이제 그 함수의 연속 두 번째 시간이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 fx라는 애가 a에서 연속이다.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은 함수값도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gx도 a에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fx도 a에서 연속, gx도 a에서 연속이면 이 어떤 함수에다가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배 하더라도 연속이라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이게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이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3배 해도 그래프만 이렇게 달라지지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 증명은 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a에서 연속이니까 뭐 함수값 존재하겠지. 이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은 거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 k배를 했어요. 그리고 k배를 하더라도 원래 같은 상태에서 k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실수배를 하더라도 연속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속이나 애들끼리 더하면 이것도 연속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fx와 gx가 a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이 존재하면서, 근데 뭐 이게 알파로 갖다 치자. 그 다음에 gx도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베타로 갖다 치자. 그러면 두 함수를 더한 함수의 함수값은 fa 플러스 ga죠. 그 다음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플러스 gx죠.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뭐 증명이 이게 쉬워서. 근데 이거는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지, 함수값이. 그리고 여기도 극한값이 a로 향해 가면 이것도 알파고 요거 베타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이건 뭐 당연한 성질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도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고 나눈 것도 연속이에요. 근데 나눈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나누는 거는 혹시 이 분모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거든. 그래서 나눌 때는 혹시 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서는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그래서 어떤 두 함수가 a에서 연속이면 그 뭐 실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웬만하면 다 연속이다. 하지만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a 값이면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은 조금 조심해야 돼. 합성은 이게 이 둘 다 a에서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a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 값이 b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f라는 함수가 b에서 연속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합성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최대 최소 정리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떤 구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은 데가 최대, 낮은 데가 최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이 사이값 정리는 조금 중요한데,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fx가 연속이고 fx가 연속이다. 그때 a와 b에서 임의의 값 k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보통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거든. 이 x라는 애가 뭐 a와 b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할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 그래서 fa와 fb를 곱한 게 뭐 양수다. 음수 미안. 음수다. 그러면은 fa라는 거는 x좌표가 a인 곳에서의 함수값이죠. 이게 뭐 양수라고 치자. fp는 b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죠. 이게 음수라고 치자. 근데 이 fx가 연속함수예요. 그럼 얘가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x축과 만난다라는 게 이게 0이 된다는 소리거든. 이게. 그래서 0이 되는 이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걸 사이값 정리라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게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거.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이 방정식에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가짐을 보이려면 이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fa와 fb 값, 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얘가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수학에서 이 함수의 x절편 개념과,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인 거죠. x절편 개념과 이 방정식의 실근 개념은 서로
같다.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뭐 요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수투에선 다항함수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 다항함수는 정구간에서,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 다항함수는 정구간에서 연속이고 정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아직 우리 미분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완벽한 함수다, 다항함수는.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잖아요. 이것도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야. 그래서 이 다항함수는 정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다항함수끼리 빼도 얘가 정구간에서 연속, 얘도 정구간에서 연속이고, 어차피 다항함수끼리 빼면 또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죠. 그래서 연속인 구간을 표현하라고 하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그러니까 정구간이란 뜻이죠. 그리고 다항함수는 정구간에서 연속인데, 그러니까 다항함수끼리 곱해도 어차피 4차인 다항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구간에서 연속이다. 나눌 때는 조심해야지. 왜냐면 나눌 때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불연속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분모가 0이면 불능이 되거든.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는 이게 전 구간에서 연속인데 혹시 분모가 0 되는 데가 있으면 그게 이제 거기선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x가 0 되는 데를 찾아보자. 이 gx가 0 되는 데를 찾아보면, 수학에선 분모가 0이면 불능이라고 해서 함수값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5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fx를 gx로 나눈 이 분수함수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연속이다 라는 거죠. 4번은 이제 fx 빼기 gx가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웬만하면 연속인데 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불연속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fx 빼기 gx를 만들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빼보자. 이렇게 빼면은 4x 플러스 5니까 2. 그래서 여기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에서는 불연속이다. 그래서 분수함수는 이런 게 다 분수함수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곳에서 불연속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표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그 fx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fx라는 건 끝내는 y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 y 값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그리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자. 그래서 1번은 2차 함수인데 그 표준형으로 고치자. 좀 빨리 고쳐볼게요.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는 꼭지점이, 그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2차 함수에서 1,4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1,4 여기다 그릴까? 1,4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위로 볼록인 뭔가 요렇게 2차 함수. 근데 이제 범위를 준 거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2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멀죠. 그리고 2는 조금 더 가깝죠, 얘랑. 그래서 이렇게 뭔가 범위가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럼 실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 최대값, 여기 y값이 최대값, 여기 y값이 최소값.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은 여기 4니까 4고요. 이 미니멈 값은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야 되네. 하여튼간에 f-2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마이너스 2와 2를 집어넣고 최대최소 구하면 안 돼. 꼭 그려야 돼. 근데 분수함수는 그냥 안 그려도 돼. 분수함수는 그래도 이것도 정석 풀이는 일단 얘를 그릴 줄 알아야지.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분수함수는 정근선이 중요하죠. 정근선. 근데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 그래서 이 분수함수를 그리면 x는 2, 요게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y는 0이 x축이죠. 요게 정근선. 근데 이게 양수니까 그래프가 뭐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근데 x의 범위가 3부터 5야. 3부터 5. x의 범위가 3부터 5.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지는 거죠. 여기만.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 되네. 그럼 여기 y값이 최대값, 여기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분수함수는 실제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 돼. 팁인데 분수함수는 어차피 얘가 내려가면 여기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올라가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꼭 그려야 되는데, 이 분수함수는 계속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함수는 그냥 여기다 3 넣고 5 넣어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 이렇게 해도 돼요. 팁이다. 그래서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만 좀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꼭 이렇게 그리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하는 문제. 자, 요 3차 함수가 2와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개념은 이 방정식의 실근과 이 함수의 x절편은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fx가 만약에 x축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면 이 방정식의 실근도 3개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지. 왜냐면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뭐 넣으니까 0 넣으니까 0 넣는 순간 둘이 서로 같아지죠. 그리고 이 그래프라는 것 자체는 실수, 이 좌표 평면은 실수만 존재하는 구간이니까 실근인 거죠. 이 x절편이. 그러니까 이게 2와 3,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려면 얘를 fx라고 놓고, 일단 여기가 0이어야 돼. fx라고 놓고, 그리고 여기다 2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3차 함수니까 연속이거든. 그래서 2 넣어봐. 2 넣어보면 8, 마이너스 4, 12. 일단 음수네요. 그 다음에 f3 값은 이건 양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2에서의 y값은 f2라는 게 x좌표가 2인 곳에서의 y값이잖아요. 음수고 3인 지점에서의 y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간 모양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이게 연소함수이므로 x축과 최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더 만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가면. 하여튼 간에 실근이 최소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죠. 요런 게 사이값 정리. 자,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보자. 자, f-1이 2고 f0이 -5고 f1이 1이래요. 그래서 f2가 -3이래. 그래서 fx는 0은 -1과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래서 이걸 뭐 사이값 정리로 풀어도 되지만 이게 연속이란 말이 여기서는 좀 키포인트고요. 자, 보세요. -1, x, 그러니까 이게 -1,2를 의미해요. 수학에서. f라는 함수에다 -1 넣었더니 2다. 그러니까 x좌표가 -1인 곳에서 y값은 2니까 여기 뭔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2를 의미하는 거지. 0, -5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어디 여기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 그러니까 이 fx라는 애가 이 점을 지나요. 근데 그 중간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연속이긴 해.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양을 그려보면 이 간단한 모양을, 그러니까 실제는 이 모양이 아니지. 하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모양을 그려보면 얘가 x축과 최소 3점에서는 만나겠구나. 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냐라고 하면은 최소 개수를 물어보라. 그러면 최소 3개는 만난다 이거죠. 그럼 실근이 최소는 몇 개다? 3개다. 선생님 더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더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적어도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다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이걸 약간 그래프로 선생님이 좀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이 끝났나? 그래서 연속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연속에서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좀 중요한 거는 그나마 사이값 정리가 좀 중요하다.